안녕하십니까. 순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9월 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체 불가 장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눈부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 여당 의원 뭐 100명보다 낫다, 뭐 이런 말까지 정치권에서는 나오는데, 최근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또 송영길 돈봉투 관련자들 이런 명단이 나오고, 또 김남국 코인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 여기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이 주가도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기습적인 또 허를 찌르는, 뼈 때리는 그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주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이 여건 안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되니 이 포스트 윤석열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잠룡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대권을 꿈꾸는 다 대권 플랜을 짜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많은데, 여권 안에서 이런저런 암중모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자들은 암중모색을 하는데, 앞으로 쭉 이 스포트를 올려서 치고 나오는 잠룡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모이는 스포트라이트, 여기에 또 그 가세를 하는 그런 잠룡이 있는데,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에 보면은 좀 그 여의도 정가에 완전히 핫한 인물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그 총선 지원 발언이 있었죠. 총선 지원 발언으로 이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그 작심을 한 발언이다. 차기까지 염두에 둔, 본인의 대권 플랜까지 다 염두에 둔 그런 그 구상에서 나온 이 말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 본인이 이 총선 전국의 중심에 서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 이것은 좋은 의도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총선에서 누군가, 특히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중심을 잡는 인물이 이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세 장관 이야기도 있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불가한 이 장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활동을 할지 여전히 불투명한데, 원희룡 장관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3번을 했고, 또 뭐 제주도 가서 재선 제주지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 선거, 특히 수도권에서 이 위기론까지 나오는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지금 치고 나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상황인데, 은근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 상당히 총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의도 정가의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선거법 위반 논쟁이죠. 지난 24일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 보수 성향 한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와 있는 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다 바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가적 그 재편의 때에, 국가가 재편하는 이 시점에 정권 교체를 위한 단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정권은 교체가 됐죠. 그런데 국가를 재편을 하고 있는데, 단계 강화, 이것은 이 입법권, 입법 권한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 거기에 본인이
이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구조를 위반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를 했고, 민주당은 바로 검찰에 원희룡 장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다 예상을 하고,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다 예상을 하고 이 화두를 딱 던진 건데, 이 대란 대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항의를 했죠. 장관이 나왔는데, 그러니 그때 원희룡 장관이 예상 밖으로 허를 오히려 찌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허를 찌르는 발언을 해서 이 논쟁을 더 키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자, 이 이야기인데, 이 상당히 계산된 발언이죠. 처음부터 저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 여당, 열린우리당 지지를 총선을 앞두고 호소를 했다가, 정치적으로 탄핵이 됐었죠. 발의가 됐었죠.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가 됐는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그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이제 법령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이 원희룡 장관도, 아니, 노무현은 나보다 더 세게 발언을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리고 본인은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정무적 발언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반박을 했죠. 상당히 예상 밖으로 강하게 나오는 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겁니다. 처음에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 합동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딱 부추겼죠. 그리고 방송기자클럽 그 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자, 이 말과 원희룡 장관의 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무적 역할과 모든 힘을 다 바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바꾸면은 그대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됩니다. 이걸 다 원희룡 장관이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고 한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원희룡 장관은 그 국회의원을 3선을 했죠. 그리고 제주지사를 재선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수의 마이너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젊은 나이에 정계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2000년대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에 소장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불렸죠. 그때 남원정 해서 남경필, 정병국과 같이 소장파의 대명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장파 이미지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60이 거의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로 나섰죠. 대선 경쟁자로 나와서 그 경선을 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신주류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원래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 윤석열 사단, 거기에 핵심 멤버였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가장 확실한 주류, 특히 일부에서는 뭐 황태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이렇게까지도 부르는데 거기에 견주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근 거리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에 비해서 가깝지는 않지만
원희룡 장관에게는 어떤 정치적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다. 정치적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지금이 이 총선 전국에 돌입하기 직전에 본인이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것을 감지를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현안에 뛰어들었는데, 자, 윤석열 차기 이 대권 주자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단순히 곁에서 밖에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윤심이 완전히 가 있다. 뭐 총선에는 지금 당장 출마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포스터 윤석열에는 한동훈이 가 있다. 윤심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원희룡 장관도 윤심에 서서히 다가서는, 윤심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3대 개혁, 여기에 상당히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인데, 자, 민노총과의 전쟁, 그리고 건폭, 건설업계의 폭력, 건폭과의 전쟁, 이런 것을 선언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이 거기 앞장서고 있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때 뭐 화물연대 파업 이때도 상당히 이 결단력 있고 강한 추진력을 선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체 불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이 원희룡도 대체 불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추진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불거졌던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여전히 퍼뜨리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땅 문제, 이거 완전히 괴담인데 여기에 대해서 초전 박살을 내는 그런 모습을 원희룡 장관이 보였습니다. 당장 백지화를 선언을 해버렸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괴담이 따라붙을 거니까는 백지화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완전히 백지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원상복구를 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노련한 이 정치 기술을 발휘를 하면서 이 문제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워낙 많은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괴담, 루머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거에 해결해주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깊어졌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이 승부수를 내면서 최전방 공격수, 민주당을 향해서 최전방 공격수를 자리매김을 했고, 그 대야당 전선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정말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 부딪히면서 싸워왔는데, 이제 거기 원희룡 장관도 같이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때 이 장관실에 정말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응원을 하는 화한이 그 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정치인으로 자rim을 매김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조사가 가장 최근 것이 리서치뷰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7월 말에 발표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보수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범보수 그러니까 여권만 가지고 놓고 보면은, 거기서 이 원희룡 장관이 4강에 들어갔습니다. 4강. 자, 어떻게 됐냐면은 1위가 물론 여기에 응답청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조사 결과 응답청은 이 보수, 본인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국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동훈이 20% 지지를 받았고 유승민이 20%입니다. 이것은 역선택으로 봐야 되겠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유승민을 응원하는. 그래서 한동훈 20%, 유승민 20%인데 3위가 오세훈 8%입니다. 4위가 원희룡 7%. 홍준표와 동료를 이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승민은 어차피 역선택이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이렇게 4강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안철수,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은 4% 이렇게 뚝 떨어졌으니까 일단 4강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층으로부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포스트 윤석열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죠. 외연 확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은 안에 여권 내 잠룡들 중에서 정보를 거래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의 응답자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원희룡 장관이 3배수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배수 왜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수층 응답자만은 따로 떼서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36%,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 원희룡 장관이 11%. 물론 한동훈 장관이 쭉 앞서가고 있지만 이 두 자릿수를 지지를 받은 이 잠룡은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홍준표는 9%로 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 3강, 4강 안에 원희룡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저 밑에 그냥 한참 밑에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노총과의 전쟁 이런 데 또 앞장서고 양평 고속도로 괴담에도 맞서고 또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자기 총선에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좀 보수층으로부터는 상당한 지지세를 지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희룡도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권 플랜 원희룡 대권 플랜의 분수령은 총선이겠죠. 다음 총선인데 지금 총선에 원희룡이 나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서는 놔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국회의원 3선을 했고 3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은 자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한동훈이 빠졌을 경우에 그리고 총리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무총리 그러니까 내각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의 이 초반 중반을 책임지다가 포스트 윤석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른 케이스죠. 다음 대선 주자도 대선 후보도 경선을 통해서 하려면은 당에 착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착근을 하려면은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본인이 대권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각에 있는 것보다는 총선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지역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같은 데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서울의 강북 지역 험지에 출마를 하면서 본인이 수도권 총선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맡아서 거기에 승부수를 걸어서 만약에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고 본인도 금배지를 다시 달고 하면은 그때부터 원희룡은 의젓한 당당한 자기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 관문을 뚫지 못하면은 상당히 또 다시 자기 대권 주자로 올라서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 대권 1차 관문이 총선인데 그것만 통과를 하면은 원희룡 장관도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도 그 각오를 충분히 하고 뛰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지금 떠는 것이 아니고 원희룡 장관도 같이 뜨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